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 상당히 넓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전반적인 구조 내지 그 내용은 좀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경제적 자유 했죠. 그래서 거주 이전, 직업, 그다음에 주거, 직업까지, 그다음에 이제 재산권만 이제 안 했는데, 그다음에 한 것이 사생활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의 보장, 사생활, 그다음에 통신. 그래서 제가 요 세 기본권 간의 관계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현의 자유로 왔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표현의 자유를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정신적 자유, 보통 이렇게 부르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조문상으로는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19조, 20조, 22조, 그죠? 그 다음에 21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21조 표현의 자유는 다시 크게 보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로 구분됩니다. 근데 사실 출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지만, 주로는 언론의 자유가 좀 더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신문, 방송, 그 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세 가지가 소위 3분 매체, 3매체론, 3분할론, 이렇게 매체 3분할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신문과 그 다음에 1900년대 발전한 방송과 최근 2000년대 발전한 인터넷이 새로운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중요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게 될, 역시 이제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언급하게 될 표현의 자유의 전제로서 알 권리 혹은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는 청구권적 성격, 그 다음에 자유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 반론권을 다루게 될 겁니다. 반론권은 기본권이냐에 대한 의문 자체가 있습니다. 과연 반론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권이냐? 이제 그동안 학계에서는 access, the right to access to mass media, 그러니까 대중 매체에 대한 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줄여서 access권이라고 해왔는데, 사실 반론권은 기본권적 성격에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는 표현의 자유 전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로 본다면 이 내용들이 다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표현의 자유를 말하면 이게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본권이냐를 따질 때 뭐부터 따진다? 이 표현의 자유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수한 표현의 자유, 윤리적 가치 판단, 초월적 가치 판단, 객관적, 논리적 가치 판단, 주관적, 경험적, 감정적, 미추에 관한 가치 판단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예컨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리에 인식하고 계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 한다고요? 양심, 종교, 학문, 예술을 했죠. 이제 표현의 자유의 일반 이론, 중요한 내용 뭐 했습니까? 왜 학문 예술, 특히 예술 자유를 왜 표현의 자유로 21조로 끌고 들어오냐? 이유는 뭐 때문에? 허가음을 금지라고 하는 중요한 원칙 때문에 끌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헌법적 심사 기준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매체로서 언론의 자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따가 인터넷 할 때도 다시 하겠지만 신문의 자유, 방송의 자유는 21조의 자유라고도 말하지만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가 신문의 자유, 방송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인터넷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직은 인터넷의 자유라는 말보다는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라는 표현에 조금 더 익숙하게 했습니다. 특히 누구에 대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표현을 쓴다. 이게 인터넷이 가진 특성이 신문이냐? 신문적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인터넷 신문 발간하려면 등록해야 되는데 어디에 따라요? 신문법에 따릅니다.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방송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신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히 인터넷이 신문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헌법재판소는 신문의 자유로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송의 자유로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통신 자체는 통신의 자유로 다룹니다. 이메일 주고받는 것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로 다룬다 하는 것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본권 침해냐 그러면 2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신문의 자유입니다. 뭐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정보를 얻으시다 보니까 신문을 잘 안 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전통적인 핵심적인 매체는 신문이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3항을 보시면 관식 제3항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네,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뭘로 한다?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뭐 신문 기능 보장 법정주의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문 발행의 시설 기준과 관련돼서 이 조문이 이제 87년 헌법에서 조금 타협된 조문인데 이제 여권에서는 아무나 신문 발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문 발행 시절을 되게 엄격히 제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웬만큼 신문 발행 시설을 갖춘 신문사만 신문을 발행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누구나 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자유롭게 신문 발행을 할 수 있어야지라고 해서 요에 관해서 타협하느라고 요 조문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특히 인터넷 때문에 웬만한 조직만 갖추면 신문 발행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요 신문 발행 기준을 규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제안이었습니다. 어쨌든 신문의 자유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서는 신문사 설립의 자유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문법에서는 신문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나간 오래된 옛날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80년대만 해도요, 이 신문을 찍어내는 소위 말하면 윤전기라고 하는 것이 엄청 비싸고 우리 기술로는 그것을 자체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 신문을 찍어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어요. 시설이. 그러니까 웬만한 신문사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요 윤전기를 자가시설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기업 경영에 있어서 소유만이 전부가 아니라 리스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유만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리스도 할 것이냐 뭐 이런 논란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자, 신문사 설립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문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의 자유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신문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것도 역시 언론의 자유에, 신문의 자유에 포함되고요. 또 기자들이 보도의 자유, 또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취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신문의 자유의 주요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